네, 12월 18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 남은 5장 대비 전략은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 산타가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금 1% 넘게 강하게 뿜어내고 있는데 그 코스피 지수도 오전장에 약간 밀리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금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오늘 장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가는 종목들이 지금 워낙 좀 강하게 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에 10만 원 뚫어내는 모습이고 맞아요. 네. 최근에 새롭게 상장된 종목들 뭐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뭐 이런 종목들이 정말 좀 거침없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기운이 저는 이제 내년까지도 분명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금요일 날 이제 조금 신경이 좀 쓰였던 게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사이즈 로테이션. 이게 연말에 기관 외국인들이 대형주들만 또 집중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을 아주 살짝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쉬었던 것까지 아주 강하게 지금 거의 2% 가까이 급등하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승 흐름이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떻게 세 가지 네. 키워드로 요약을 해오셨을까요? 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맞추기라는 이제 키워드인데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은 형님 먼저 코스피가 먼저 이제 달리고 특히나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코스피의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워낙 좀 강하게 들어가는 맞아요. 모습이 나타났어요. 꼭 이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또 중소형주들이 또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조금 이제 그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난 금요일 날은 형님 먼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오늘은 오히려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50억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주말 동안에 이제 새롭게 또 나타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양도세, 네,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이거 분명히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신경 쓸 맞아요. 필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주말 동안에 이제 뭐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30억이 아니라 50억 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이제 상향하는 걸 정부에서 이제 거의 검토가 끝났고 이제 뭐 발표만 남겨뒀다. 이번 주 초에 뭐 발표 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있더라고요. 일정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 26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권리주주 확정일도 26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영업일 다음 주 금요일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상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주 2023년에 주주였던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주가 되는 거고 26일 날 팔면은 이제 주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26일 날 국무회의 해가지고 대주주 요건 완화하겠다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는 아마 미리 예고가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이제 국내 증시에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 네. 그다음에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같은 급등하더라고요. 종목들이 네. 급등을 하는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키워드는 HBM이라는 이제 키워드 제시를 좀 해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가 강하게 좀 진행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HBM이 움직였다가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뭐 CXL 온갖 이제 PIM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계속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TFE 같은 이런 HBM 관련된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내년도에도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가장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관련된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섹터별로 잘 좀 준비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남은 5장에는 어떠한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장 레시피 세워주실게요. 네, 앞서 이제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산타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딱 같은 의미예요. 우리 시장은 이제 지금부터 산타랠리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장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못 조금 올랐죠. 부진했어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가 무려 지금 7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 7주 연속 주간 단위 상승한 거는 201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터졌을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강한 시장이 형성이 한번 됐잖아요. 네. 그때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주간 단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한 상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제 우려 때문에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환율도 이제 1,300원 아래에서 안정이 좀 되고 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3.9%대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우리 국내 증시가 산타랠리가 이제 시작된다.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아주 강한 이제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검토 안 하고 있다 이 얘기 하자마자 주식을 막 내다 팔길래 주식 비중을 줄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많이 강조해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좀 잘 유지하시면서 그래야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내 계좌 수익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시장 대비를 하실 때 단기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해두시면서 종목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에 상승장에 대비해서 지금 주식 계좌를 좀 담을 때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연말 산타랠리,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는 잠시 우리 영미 매니저가 픽해온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11월 30일에 편입했던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BM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이 종목도 지금 거의 한 10% 가깝게 상승을 했거든요.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가 달성까지 계속해서 홀딩 해야겠죠? 네. 하나마이크론을 11월 말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29,800원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가가 딱 29,800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마이크론하고 TFE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은 OSAT 기업 중에서는 뭐 HBM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수혜, 특히 이제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공통적으로 이제는 HBM 쪽에 투자를 워낙 좀 강하게 좀 늘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든지 이런 후공정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외의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이제 외주 후공정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SFA 반도체라든지 네페스라든지 이런 OSAT 기업들도 같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은 조정을 아주 잘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3만 원대를 안착하게 되면은 35,000원 전고점까지는 뭐 충분히 올해 안에도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도 뭐 매수 기회일 뿐더러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TFE 같은 이런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들도 지금 10% 정도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차트 보시면 TFE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가까이 밀렸다가 3만 원 딱 찍고 한 일주일 만에 36,000원대까지 아주 빠르게 지금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거든요. HBM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저점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 반도체 종목들의 순환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구간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 도달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12월 7일에 편입했던 JW 중외제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편입하고 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한 7%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20%대 수익률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더 홀딩할까요? 아니면 수익을 좀 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를 36,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36,000원 뚫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이제 빠져있던 자리였거든요. 과징금 부과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서 JW 이제 중외제약이 300억이 넘는 이제 과징금을 이제 얻어맞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폭락했었다가
11월 달에 이제 저점 바닥을 다지고 나서 12월 들어서면서 기관들의 이제 집중적인 이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터닝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수액제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신약 개발도 이제 같이 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또 HLB라는 회사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강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는데,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 자진 회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악재가 아닌가라고 아마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 보면 오히려 HLB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은 가남 3상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 지금 임상 3상 병용투여에 대한 이제 결과가 워낙 좋았고, 이거를 지금 적응증을 확대해가지고 비소세포성 폐암으로도 지금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유럽 면역학회에서 중간 결과 이제 발표한 걸 보면 폐암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HLB 주가도 나름대로 이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된 기업도 있고 자진해서 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까지도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도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JW 중외제약은 현재 목표가를 또 시원하게 뚫어줬는데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와 관련해서는 1월 달에 또 학회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좀 제약 바이오 섹터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 산타랠리 상승 랠리에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두 가지 종목 중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일단은 반도체 종목을 오늘은 또 공략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네. HBM 관련된 이제 수혜주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27,100원 현재가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SK라고 하는 장비 회사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PR 스트립 장비 이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회사에 이제 어찌 보면 홀딩스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2019년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전공정 장비 쪽은 이제 PSK가 담당을 하고 후공정 장비 쪽은 PSK 홀딩스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PSK 홀딩스 주가가 5월, 6월 넘어서면서부터 아주 강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시장에 HBM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아주 강하게 이제 좀 트렌드로 확산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뭐 HBM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뜨거운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특히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장비 중에 이제 디스컴 장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HBM은 결국 이제 디램, 메모리 반도체를 위로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반도체 이제 용량이나 속도를 현저하게 이제 좀 늘린 게 바로 이제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디램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TSV 공법이 가장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TSV 공법을 통해서 이제 미세한 구멍을 이제 뚫고 나면 그 남아있는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찌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없애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PSK 홀딩스다 보니까 TSV 공법과도 관계가 있고 HBM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면서 6월 이후부터 주가가 10,000원 아래에 이제 10,000원 아래에 머물러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단번에 그냥 35,000원대까지 주가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아주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고, 최근에는 HBM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2만 원 중반대까지 이제 주가가 밀려났다가 서서히 반등 흐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이제 디스컴 장비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면서 전체 이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훌쩍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올해 매출액이 한 912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265억 정도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1270억 원, 올해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한다라는 이제 전망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357억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라면 사실상 내년에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 같은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HBM과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가 진행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거다. 그러면 당연히 KSK 홀딩스라든지 STI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덩달아서 같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꼭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HBM 수혜주 중에 하나가 KSK 홀딩스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뭐 전고점이 35,000원 정도였으니까 올해 안에 1차 목표가 도달한다라는 좀 생각으로 33,000원 정도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HBM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이 PSK 홀딩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3,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달성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엔터업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의 또 내리에서 좀 잊혀진 종목인데 96,700원 현재가로 JYP 엔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JYP 엔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본업보다는 네. 아까 제가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네네. 그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큰손 투자자들의 이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에코프로라든지 또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수급의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JYP 엔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때 제가 이제 다 지나간 실적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실적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3분기 때 매출액이 1,397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438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왜 제가 다 지나간 3분기 실적을 말씀드리냐면 2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엔터업계에도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실적이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엔터 기업들 뭐 JYP 엔터뿐만 아니라 하이브, YG, 뭐 SM 줄줄이 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한 상태거든요. JYP 엔터도 그때 7월 이후부터 지금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고점 대비 지금 4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정작 3분기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예상 컨센서스를 다 뛰어넘었어요. 그 정도로 이 엔터 기업들이 이제는 단발성 테마나 뭐 일시적인 수익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요즘에는 앞에 K 붙은 게 뭐 전 세계에서 다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K-팝뿐만 아니라 뭐 K-푸드부터 해가지고 K만 갖다 붙이면 지금 다 잘 팔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터 기업들의 실적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우리나라 그 엔터 기업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박진영 프로듀서가 뭐 회사의 간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최근에는 저기 고덕동에다가 또 신사옥 건립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사옥이 막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임대료 다 내야 되죠.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예 사옥을 지금 새로 건립을 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지금 신사옥을 짓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도가 좀 됐거든요. 저는 그것도 중장기 이제 성장 전략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 아티스트들 특히 이제 현지화 전략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뷰처라고 하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그룹이 이미 유튜브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이미 뭐 전 세계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중국 쪽에서 이제 데뷔하는 새로운 그룹들 내년에도 1분기, 2분기 때 이제 줄줄이 이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근데 주가는 지금 지나치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 시점에서 10만 원 넘어가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다 13만 원, 14만 원대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9만 6천 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만 5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텀 피싱 측면에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JYP 엔터까지 여러분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
진행해 드릴 텐데 왜 제가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산타랠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도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